당신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요즘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간 적 있으실 겁니다.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 걸까? 바쁘게 살아온 시간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날들 속에서 정작 나라는 사람은 조금씩 뒤로 밀려나 있지는 않았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잃어버린 나를 다시 만나는 이야기. 그리고 삶의 후반부를 조금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부. 아직 늦지 않았다는 조용한 속삭임. 어쩌면 당신은 오늘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을 뜨고 익숙한 알람 소리를 끄고 늘 하던 방식대로 하루의 순서를 따라가며 특별할 것 없는 시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셨을지도 모릅니다. 커피 한 잔, 아침 뉴스, 혹은 말없이 흘러가는 출근길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하루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아주 작은 질문이 계속 머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작아서 잘 들리지 않지만 사라지지 않고 계속 같은 자리에 있는 질문.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정말 나답게 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이상하게도 큰 소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인생을 뒤흔들듯 강하게 밀어붙이는 말도 아니고 당장 모든 것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외침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가벼운 생각도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주 오래된 친구처럼, 오래전부터 당신 곁에 있었던 것처럼 마음 한쪽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역할을 맡습니다. 누군가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누군가의 부모로 책임을 지며 직장에서는 동료와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하루를 버텨냅니다. 사회 속에서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때로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조금씩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이름들 속에서 우리는 하루를 채워가고 그렇게 시간이 쌓일수록 나라는 이름은 조금씩 뒤로 밀려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의미처럼 느껴지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삶의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느 순간 문득 이상한 공백이 생깁니다. 분명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정작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쉽게 답을 꺼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충분히 흐른 뒤 아무 역할도 없는 순간이 찾아오면 이상하게도 편안함보다 낯설미 먼저 다가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입고 있던 옷을 조심스럽게 벗고 거울 앞에 섰을 때처럼 익숙해야 할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어색해지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때 마음속에서는 아주 오래된 질문들이 하나씩 올라옵니다. 나는 누구였지? 나는 무엇을 좋아했지?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지? 이 질문들은 한꺼번에 몰려오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씩 떠오릅니다. 마치 오래 닫혀있던 방의 문을 살짝 열었을 때 안에서 조용히 먼지가 일어나는 것처럼 잊고 있던 감정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나 자신을 향한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누군가를 돌보는데 익숙해진 만큼 나를 돌보는 일은 뒤로 밀려 있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결코 늦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질문이 떠오른 순간이야말로 삶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래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삶이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있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완전히 늦어버린 순간에는 질문조차 떠올리지 않습니다. 생각조차 멈춘 자리에서는 의문도 그리움도 바람도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자신을 향해 묻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는 늦었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는 나이가 많다고 느끼고 이제 와서 바꾸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단순하게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삶은 전혀 다른 결로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은 끝이 아니라 오래 멈춰있던 나라는 존재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아주 오래된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바람처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안에서는 이미 방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바꾸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삶은 한 번에 뒤집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인식 하나에서부터 천천히 방향을 바꿉니다. 그저 아주 작은 질문 하나만 마음에 두셔도 충분합니다.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오늘의 당신을 바꾸려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의 선택 하나를, 그 다음 하루의 방향을 아주 조용히 다른 쪽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2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시간. 사람은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것들에 더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지나간 젊은 날의 시간, 한때는 당연하게 누리던 자리, 누군가에게 인정받던 위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쁘게 살아가며 자신을 설명해 주던 여러 역할들. 그것들이 하나씩 멀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끝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제는 내 시대가 끝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구나. 이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은 아주 조용하게 마음을 잠식합니다. 마치 서서히 어두워지는 저녁처럼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미세하게 스며들다가 어느 순간 마음 전체를 감싸버립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현실보다 더 단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단순하게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라진다고 느끼는 많은 순간들은 사실 사라짐이라기보다 비워짐에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무언가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채워져 있던 것들이 조용히 물러나며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주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 비어있는 자리는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합니다. 익숙했던 소음이 사라지면 오히려 마음이 더 크게 울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 공백을 쉽게 불안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그 공백은 다른 의미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다시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소리와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바깥의 요구와 타인의 기대가 조금씩 멀어질수록 그동안 덮여있던 자신의 목소리가 조용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던 소리입니다. 나는 원래 무엇을 좋아했지? 나는 어떤 순간에 가장 편안했지? 나는 왜 그때 그렇게 행복했지? 이 질문들은 단순한 기억의 재생이 아닙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각을 되찾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감정들,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움직이던 순간들, 누군가의 기준이 아니라 나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아주 오래된 방식들이 다시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그 모든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랜 시간 동안 뒤편으로 밀려나 있었을 뿐입니다. 삶의 중심이 나가 아니라 역할이 되었을 때 그것들은 잠시 조용히 자리를 비켜 서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무대의 조명이 다른 배우에게 집중되는 동안 한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본래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삶이 조용해지는 순간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조용함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과 다시 마주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소리와 속도 속에 묻혀 들리지 않던 내면의 목소리가 다시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멈춘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깊은 곳에서 움직임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 목소리가 매우 미세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먼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처럼, 혹은 오래된 사진 속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감정처럼 분명하지만 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쉽게 무시하거나 지나치기도 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혹은 이미 늦었다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또렷해집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조금씩 열리며 빛이 스며들듯 마음도 서서히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분명하게 듣게 됩니다. 아주 오래된 내면의 목소리를. 이제 나를 다시 만나도 괜찮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된다. 이 말은 누군가가 외부에서 건네는 위로가 아닙니다. 타인이 만들어준 문장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너무 오래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못했던 말입니다. 책임과 역할 속에서 잠시 잊고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인정입니다. 삶은 어쩌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아주 멀리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조용히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다만 우리가 그 방향을 잠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삶을 뒤흔드는 결단도, 완전히 새로운 인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인식 하나,
아주 미세한 감정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는 아직 나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조용한 믿음 하나입니다.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 삶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그대로인 것 같지만 안쪽에서는 이미 전혀 다른 흐름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오래 깊게 이어집니다. 3부. 가까운 사람일수록 필요한 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온도가 있습니다. 말투에도 온도가 있고 침묵에도 온도가 있으며 함께 있는 시간의 질감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울수록 따뜻하다고 믿게 됩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마음이 더 잘 전달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됩니다. 하지만 삶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면 그 믿음은 언제나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까움이 반드시 편안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너무 가까운 거리가 오히려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숨 쉴 공간이 사라진 관계는 사랑이 있어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을 함께한 관계일수록 이 현상은 더 깊어집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상대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이미 안다고 단정하게 됩니다. 그 단정은 안정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계를 굳게 만들어버리는 작은 틀일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뿐 아니라 조용한 기대와 익숙한 기준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주겠지. 이 정도는 이해해주겠지. 이 정도는 당연하겠지.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관계는 점점 말보다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는 기대가 커질수록 오히려 말은 줄어들고 그 빈자리는 오해가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은 기대는 결국 말하지 않은 서운함으로 돌아옵니다. 서운함은 작게 시작되지만 반복되면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가장 멀어지는 순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함께 있지만 마음은 닿지 않는 상태,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상태.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안에서는 조용히 온도가 내려가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관계가 지치는 가장 조용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진짜 가까움은 물리적인 거리를 없애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짜 가까움은 서로의 거리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를 완전히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도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계에는 오래된 기억이 있고 쉽게 설명되지 않는 감정이 있으며 말로 꺼내지 못한 침묵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완전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지게 만드는 시작점이 됩니다.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상대를 더 존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함께 있는 시간이 사랑의 크기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각자의 시간을 온전히 살아낸 뒤 다시 만나는 순간이 더 깊은 온기를 만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사라진 관계는 서로를 지치게 만들고 지나치게 붙어있는 관계는 서로의 숨을 얕게 만듭니다. 반대로 적당한 분리는 관계에 공기를 넣어줍니다. 그 공기가 있어야 감정도 오래 유지됩니다. 각자의 시간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인정하는 가장 성숙한 방식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이 있고 나는 나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 이 단순한 인정이 쌓일 때 관계는 더 이상 소유의 형태가 아니라 동행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관계는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려고 애쓰는 순간 오히려 둘 다 흐려지게 됩니다. 서로의 경계가 사라질수록 오히려 서로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관계 속에서 자신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란 두 개의 삶이 각자의 형태를 유지한 채 조용히 나란히 걸어가는 일입니다. 가끔은 가까워지고 가끔은 멀어지며 그 안에서 서로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반복 속에서 관계는 단단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유연해집니다. 단단한 관계는 쉽게 부러지지만 유연한 관계는 흔들려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건강한 관계는 늘 일정한 거리 속에서 숨을 쉽니다. 너무 붙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그 거리 안에서 사람은 상대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고 동시에 자신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를 더 잘 보기 위해서는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국 관계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잃지 않은 채 오래 함께 걷는 기술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가까워지는 법이 아니라 적절히 떨어져 있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4부. 마음을 다시 움직이는 작은 불씨. 삶이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순간에는 거대한 변화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일수록 우리는 너무 큰 목표부터 떠올리다가 더 쉽게 지치곤 합니다. 이제 무엇을 바꿔야 하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라는 질문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큰 전환점보다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에서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래 멈춰 있던 시계도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진동으로 다시 움직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마음도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사소한 선택 하나에서 깨어납니다. 미뤄두었던 물건을 정리하는 일,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꾸는 일,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일처럼 너무 작아서 의미 없어 보이는 행동들이 사실은 마음의 첫 신호가 됩니다. 오래 미뤄두었던 것들을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하고 싶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지나쳤던 일들, 배우고 싶었지만 용기가 부족했던 일들, 언젠가라는 말 뒤에 조용히 숨겨두었던 작은 꿈들. 그 꿈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만 잠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삶이 너무 바빠서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것, 마음속 한켠에 머물러 있던 소중한 가능성에 가깝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아주 사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붓을 드는 일, 악기를 다시 만져보는 일, 오래된 노트를 펼쳐 글을 써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 단순히 천천히 걷는 산책일 수도 있습니다. 목적 없이 걷는 시간 속에서 오히려 마음은 더 많은 것을 떠올리기도 하고 잠시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만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움직임이 시작되면 멈춰 있던 감정도 흐릿해졌던 생각도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마음의 리듬을 깨우고 잠시 잊었던 열정을 다시 불러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작은 행동은 점점 다른 변화를 부릅니다. 한 번의 산책이 다음 산책을 부르고 한 줄의 글이 또 다른 생각을 이어주며 잠깐의 집중이 삶에 서서히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아주 작은 불씨가 어느 순간 마음 전체를 따뜻하게 데우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작은 불씨는 혼자만의 힘으로도 충분하지만 때로는 주변의 도움과 연결될 때 더 큰 불꽃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친구와 짧게라도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작은 취미를 시작하는 것, 혹은 단순히 서로의 하루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불씨가 살아나고 확산됩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기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움직임이라는 점입니다. 삶은 거창한 변화로만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오래 남는 변화는 아주 작고 조용한 시작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날은 단 한 문장으로, 어떤 날은 단 한 걸음으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작은 첫걸음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 첫걸음이 결국 마음을 깨우고 잠시 멈춰 있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불씨가 되어줍니다. 이 작은 불씨가 점점 커지면 우리는 자신도 몰랐던 내면의 힘과 열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힘은 외부의 강요가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자기 자신이 건네는 부드럽지만 확실한 손길입니다. 이제 그 손을 잡고 아주 작지만 분명한 변화의 길을 천천히 걸어도 좋습니다. 삶은 언제나 작은 불씨 하나에서 다시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부. 당신의 노년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노년을 삶의 마지막 장면처럼 생각합니다. 해야 할 일은 이미 끝났고 남은 시간은 그저 조용히 흘러가기만 하는 구간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노년은 끝이라기보다 오히려 가장 단순해지고 가장 본질적인 것만 남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삶의 방향을 마주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수많은 역할이 우리를 대신 살아줍니다. 누군가의 자녀로서,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친구로서 사회 속의 다양한 기대와 책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면의 소리를 듣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구는 종종 뒤로 밀려나고 마음속 진짜 바람은 먼 곳에 놓인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역할들이 하나씩 조용히 제자리를 떠나면 처음에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익숙했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서 오히려 낯설음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아가던 삶이 아닌 혼자 서야 하는 시간이 늘어날 때 우리는 종종 두려움과 허전함을 동시에 마주합니다. 그러나 그 공백은 결핍이 아니라 여백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하나씩 벗겨지고 나면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본질적인 질문이 드러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은 처음에는 낯설고 무겁게 느껴지지만 동시에 가장 자유로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대신 답해줄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 방식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남의 속도에 맞추지 않는 삶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이나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아주 조용한 자기 안의 목소리를 듣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작은 욕구들, 오래 참고 눌러두었던 마음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감각이 서서히 돌아옵니다.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취향과 소소한 즐거움, 작은 호기심들이 다시 삶의 중심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때 필요한 것이 자립입니다. 자립은 단순히 경제적인 독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마음의 중심, 누군가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태도, 그리고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포함합니다. 자립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더 편안해지고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그 선택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기반입니다. 몸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음이 아무리 단단해도 삶은 쉽게 제한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지키는 일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들, 꾸준한 움직임, 자신을 아끼는 태도가 결국 삶의 폭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열정은 그 모든 삶에 색을 입혀줍니다. 열정이 사라진 삶은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쉽게 무채색이 됩니다. 반대로 작은 열정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삶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살아 움직입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는 마음, 무언가를 조금 더 알아가고 싶다는 호기심,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려는 용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서툴러도 괜찮고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아주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삶을 조용히 바꿉니다. 책 한 페이지를 넘기는 일, 잠깐의 산책, 누군가에게 건네는 짧은 인사 같은 것들이 쌓여서 결국 삶의 결을 만들어 갑니다. 또한 노년에는 관계의 의미도 새롭게 다가옵니다. 오래된 친구, 가족, 혹은 새로운 인연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필요 이상의 기대를 하지 않게 되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소소한 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식이 점점 단순해지고 그 단순함 속에서 깊은 안정과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주 자연스럽게 돌아보았을 때 당신은 아마 이렇게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에게로 돌아오는 길을 걷고 있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노년은 완성된 끝이 아니라 다시 쓰기 시작하는 조용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첫 문장이 되어도 충분합니다. 삶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장을 여는 조용한 시작. 그것이 바로 노년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길 위에서 조용히 발걸음을 내딛는 일뿐입니다. 작은 선택, 사소한 기쁨, 그리고 매 순간의 호기심이 모여 당신의 노년을 하나씩 써 내려갈 것입니다. 과거의 자신을 뒤로하고 지금 여기에서 자신을 만나고 앞으로의 삶을 스스로 그려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아직 쓰여지지 않은 당신의 노년입니다. 삶은 결국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길입니다. 자립하겠다는 선택, 건강을 지키겠다는 선택, 그리고 열정을 놓지 않겠다는 선택. 그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내일을 만듭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나로 살아가는 시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나를 위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질문이 당신의 삶을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